탕평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숙종이에요. 그래서 탕평책 하면 보통 영조, 정조를 연상하지만 시작은 숙종이었다. 하지만 숙종은 환국을 통해서 한쪽 집권당을 완전 일당 전제화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탕평책과는 좀 거리가 먼 정책을 실제로는 폈다.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사람이 숙종이에요. 그래서 허적의 건의로 경상도, 황해도까지 대동법을 확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의 전국 확대가 숙종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숙종의 숙을 이글숙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심사숙고할 때 이글숙. 그래서 대동법이 이글숙,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죠. 무르익은 게 언제야? 이글숙인 숙종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숙종하면 조선시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동법이 양반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전국 시행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던 숙종이었기 때문에 전국 실시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양반들이 반대하던 대동법이 전국 실시가 가능했던 건 조선시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숙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적의 건의로 대동법이 전국 실시됐다. 요거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숙종은 이 허적을 경신왕국 때 내쳤죠. 그러니까 허적이 기름천막 가져갔다고 허적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안한 거야, 숙종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허적이 주장하던 대동법을 허적을 죽이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한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하 죽이고 미안해서 그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송시열을 죽였어요, 기성왕국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미안하니까 병신처분 때 송시열이 옳다 이런 식으로 송시열 편을 들어줬고요. 허적을 죽이고 그 다음에 허적이 주장하던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을 만드시면 돼요. 자, 전국 실시된 게 경상도랑 황해도까지 확대하면 전국 실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경상도는 남쪽의 끝이죠. 그리고 북쪽의 끝은 원래는 평안도, 함경도지만 평안도, 함경도, 진짜 남쪽의 끝인 제주도는 익류지역. 무슨 얘기냐? 조세를 조창을 통해서 이 조창으로, 서울에 있는 조창으로 운송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한 게 익류지역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익류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의 끝은 경상도고 북쪽의 끝은 황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황해도까지만 확대하면 전국 실시가 되는 겁니다. 대동법은. 상평통보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왕도 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숙종의 이글숙을 생각하셔서 화폐 사용이 무르익었다. 고려시대도 화폐가 계속 나왔지만 제대로 유통이 안 됐고, 정말 전국적으로 본격 유통된 거는 숙종 때 상평통보가 제대로 유통되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폐 유통이 전국적으로 무르익은 건 이글숙 해서 숙종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 시행됐잖아요. 근데 대동법이 시행됐다는 얘기는 대동법이 곡물, 그 지역 특산물을 안 내고 쌀로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쌀을 가지고 공인들이 그 해당 지역에 가서 특산물을 다시 사 와야 돼요. 근데 공인이 다시 지역에 가서 이제 특산물을 사 와야 되는데 쌀을 짊어지고 가서 사오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대동법 실시는 다시 말해서 화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화폐 사용도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종 때 만동묘와 대보단을 건립을 해요. 그래서 만동묘, 대보단 다 명나라 황제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에요. 그래서 이 명나라 신종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게 구원병을 보내준 황제고요. 의종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데, 이 두 명의 황제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이 사당을 건립한 거예요, 숙종 때. 그래서 이 갑술왕국 이후에 숙종은 서인편에 섰다고 그랬죠. 근데 서인들은 원래 예전부터 친명 배금 정책이었어요. 북인은 중립 외교를 폈지만 친명 배금이 뭐예요? 명나라와 친하고 배금, 금나라가 청나라니까 청나라는 배격을 하는 외교 정책이 바로 서인의 정책인데, 숙종이 서인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 서인들이 원하는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와 대보단을 건립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보단의 대보가 크게 보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명예은혜에 크게 보답하다. 원래 숙종 때면 청나라가 득세하던 시기고 이미 명나라는 멸망하고 난 다음인데, 이 멸망한 명나라의 황제 제사를 지내는 건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눈치를 봐가면서 제사를 지냈을 테니까 크게 은혜에 보답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참고로 흥선대원군 때 만동묘는 다시 철폐를 하게 됩니다. 자, 특징을 보면 고려 숙종 그리고 고려 충수광 때 기자사당을 건립을 해요. 그리고 조선 숙종 때는 만동묘와 대보단을 건립합니다. 다 숙종, 충수광, 조선 숙종 다 숙이 들어가죠. 그래서 숙이 들어가는 왕 때 중국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많이 만들더라. 고려 숙종, 충수광 땐 기자사당, 기자도 중국 사람이죠. 그리고 조선 숙종 때는 명나라 황제인
황제들을 위해서 만동명과 대보단을 건립했다. 그래서 숙제 들어가는 사람이 중국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많이 건립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숙종 때 금위형을 설치하게 됩니다. 금위형이 뭐냐면은 궁중 수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위형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병으로 구성하려면 돈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군인, 아주 비싼 군인들로 구성된 게 금위형이다. 그래서 금위형에서 금을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이 궁궐에 있으니까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위형에서 금을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임금을 호위하는 부대가 금위형이다. 그래서 임금을 호위하는, 다시 말해서 궁중을 호위하는 부대가 바로 금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5군형 중에서 금위형은 가장 늦게, 가장 뒤늦게 설치가 된 거고요. 금위형은 궁중 방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숙종이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그랬죠.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왕권이 강했어. 그렇기 때문에 왕을 위한 돈 많이 들어가는 고퀄의 기병 군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금위형의 금을 골드라고 생각하셔도 비싼 군대, 기병으로 구성된 비싼 군대, 왕권이 강했던 숙종 때나 가능하지. 돈 많이 들어가는 부대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금위형은 숙종 때다. 숙종 때 설점수세하 별장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조가 점에 별장을 파견을 해서 광산 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도 다 별장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조는 중앙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중앙정부죠. 반면에 이 호조에서 별장이라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별장이 막 광산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싹 걷어가 버리니까 그 해당 지방관이죠. 수령은. 지방관은 엄청 빡치죠. 중앙정부에서 별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광산에 대한 세금 싹 다 걷어가니까 완전 빡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장의 이 착취가 너무 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막 있었어. 그래서 뒤에 되면은 수령수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숙종 때는 설점수세하에 별장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별장제는 숙종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숙종의 숙을 숙박할 때 잠잘 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장 가서 잠자고 노는 데잖아요. 그래서 별장. 그래서 별장을 잠자고 노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떤 펜션 같은 거겠죠, 별장이. 그래서 별장, 펜션을 연상을 하시면은 잠잘 숙의 숙종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인 효종 때는 설점수세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점을 설정하고 세금만 걷어들이는 게 설점수세인데, 이 점을 설정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 별장이라는 사람을 파견한 게 설점수세하의 별장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는 바로 별장제는 잠잘 숙종 때 펜션, 별장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안용복이 활약한 게 숙종 때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고 왔습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것도 숙종 때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래서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그랬는데, 이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 중국은 두만강이라고 그러고 조선은 송화강 상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문강 해석에 따라서 간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이 귀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숙종 때 한반도의 영토 논란이 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간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논쟁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랑은 독도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한반도 영토 논란 지역 하면 간도와 독도인데, 이 간도와 독도 관련 일들이 다 숙종 때 발생했더라.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간도 관련된 이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것도 숙종. 이 안용복이 활약한 게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용복이 활약한 것도 숙종. 그래서 숙종 때 한반도 영토 관련 논란 지역인 간도와 독도 관련된 일들이 있었다. 장길산에 난이 있었던 것도 숙종 때예요. 장길산은 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장길산의 특징이 뭐냐면 조선 3대 의적 중에서 잡히지 않은 인물이에요. 끝까지 잡히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그래서 황해도, 평안도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길산을 장을 길장, 길고 길게 산 도적이 바로 장길산이다. 길고 길게 산 의적이 장길산이에요. 길장이니까 길고 길게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길산은 잡히지도 않고 이렇게 길고 길게 아주 오래 살았을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숙종을 연상하시면 돼요. 장길산 하면 연결이 저 사람은 길고 길게 산 사람, 안 잡히고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개를 항상 숙이고 다녔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숙종 때구나 이렇게 외우시고요. 안 잡힌 이유는 실제로 안 잡힌 이유는 광대 출신이라
도적이 아닌 척 연기를 엄청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장기산 하면 안 잡혔는데 안 잡힌 이유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고개를 숙인 데다가 숙이고 다닌 데다 광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장기산이 광대 출신이라서 연기도 엄청 잘하니까 안 잡히고 오래 살았다. 그래서 광대 출신 하면은 장기산을 영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광대 출신이라 연기를 잘해서 안 잡히고 길게 살아남았다. 숙종은 1720년까지 왕을 했어요. 720 외워야겠죠. 720을 지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숙종은 46년간 무소불위에 엄청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천막 빌려갔다고 허적뿐만이 아니고 허적에 속해 있는 남인 그 당파를 전부 다 싹 날려버린 왕이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왕권을 발휘했어요. 신하들은 완전 지렸겠죠. 그래서 숙종 앞에만 쓰면 다 지리는 거예요. 지리고 또 지리고. 그래서 숙종하면 신하들이 아주 그냥 지리고 지렸다. 지리고 해서 720 지리고 이렇게 해서 720년까지 왕을 했다. 숙종 정리해 볼게요. 조선 최고의 왕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환국이 일어난 거죠. 환국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당 전제와 이쪽 집권당에게 싹 힘을 몰아줬다. 저쪽으로 싹 바꿨다. 그게 바로 환국이에요. 그리고 금위영을 설치했는데 왕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예요. 궁중을 호위하기 위한 군대고 기병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군대인데 그게 설치가 가능했던 건 숙종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한 숙종이었기 때문에 대동법도 양반들이 반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숙종, 강력한 왕권을 가진 숙종이었기 때문에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대동법이 시행되니까 대동법은 화폐 사용도 필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 시행되니까 성평통보도 전국 시행하게 되더라. 그리고 황국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건 최강의 왕권을 자랑하는 숙종은 자기 마음대로 집권당을 바꾼 게 바로 황국이다. 그래서 경신황국 하면 첫 번째 황국이다. 첫 번째 황국인 이유는 경신, 놀랍고 새롭다. 놀랍고 새로운 이유는 첫 번째 황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예송, 첫 번째 황국은 전부 다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경신왕국 때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때 황국이란 얘기는 남인을 아예 싹 날려버렸기 때문에 적이 없어진 거예요. 외부에. 적이 없어지니까 서인, 내부의 서인들은 그 안에서 분열이 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리고 피해자는 남인인데 허적과 윤휴가 있었어요.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휴와 허적이었어요. 허적은 허우적 연상하셔서 비만이 와서 유학 빌려갔다가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윤휴가 경신왕국 때 날라간 걸 외우기 위해서는 송시열과 윤휴가 완전 일생의 라이벌이었는데 윤휴는 경신왕국 첫 번째 황국 때 날라가고 그 다음 황국인 기사왕국 때 송시열이 날라가더라. 윤휴는 경신왕국 때 사약받고 송시열은 기사왕국 때 사약받는다. 두 명의 라이벌이 그런 식으로 사이좋게 사약받고 날라가더라. 자, 기사왕국 하면 기사도 정신 연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사에서. 기사도 정신은 뭐예요? 남자가 미인에게 발휘하는 거니까 남자에서 남인이 집권했다. 그리고 미인에서 장희빈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희빈과 남인이 집권한 게 기사왕국이고 사약받고 날아간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그 힘센 송시열도 미인 장희빈은 못 당해내고 사약받고 날아가더라. 그리고 갑술왕국은 다시 인현왕국가 컴백한 거였죠. 그래서 갑술왕국은 인현왕국 컴백을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갑술 2년 붙여서 외우라고 그랬죠. 갑술 2년 이렇게 해서 갑술 2년이 아니고 인현 실제 뜻은. 그래서 인현왕국가 복귀를 했고 서인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무고의 옥은 신사황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사황국, 무고의 옥 이걸 외우기 위해서 무고의 옥이 뭐였어요? 장희빈이랑 인현왕후가 숙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 막 싸웠는데 장희빈이 어떻게 했어요? 인현왕후 죽으라고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 막 자기가 믿는 신한테 막 빈 거잖아요. 아 제발 인현왕후 좀 죽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의 미신을 믿으니까 인현왕후가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런 거예요? 뭐하고 신사답지 못하게 이런 거죠. 그래서 뭐하고 신사답지 못하게 뭐하고가 뭐예요? 아니 신당 차린다고 내가 죽어? 뭐하고 여기 뭐고에서 무고 이걸 외우셔야 되고 신사답지 못하게 신사에서 신사왕국 이렇게 두 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뭐고에서 장희빈이 신당 차리고 미신 믿어서 인현왕후 죽이려고 비니까 인현왕후가 그 얘기를 듣고 뭐고 신사답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병신처분은 뭐였어요? 이 윤증과 송시열 간의 학문적인 대립이 있었는데 이미 죽었어. 회니십이라고 있었는데 이미 죽었어. 송시열과 윤증이. 근데 죽고 난 다음에도 노론과 소론이 그 이미 고인이 된 그 윤증과 송시열의 그 학문적 대립을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숙종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평신들 이미 지나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의 그 논쟁을 가지고
아직도 서인내 같은 편인, 원래 서인내에서 노론과 소론이 있으니까 같은 편인 노론과 소론끼리 싸우고 앉아있네. 아이고 병신들. 이러면서 병신 처분을 내려줬는데, 아 그래 노론 송시열이 옳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준 게 병신 처분이죠. 왜 송시열 편을 들어줬어요? 기사왕국에서 송시열에게 사형 내리고 미안해서 송시열 편을 들어줬다. 정유 독대는 홀로 독대를 한 거예요. 노론 대신과 독대를 해서 아 경종이 너무 약하니까 영조를 세자로 다시 앉혀라. 이거를 영조를 밀어주던 서인의 영수 이이명과 이제 독대를 한 건데, 그때 소론들이 반대를 하고 숙종이 병이 걸려서 결국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종이 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탕평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이제 숙종인데, 하지만 황국을 통해서 일당 전제화가 되면서 탕평론 처음 제시는 했으나 무의미해졌다. 자, 이름을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거는 설점수세하에 별장제를 실시한 게 숙종 때였어요. 그래서 별장, 지금의 펜션 같은 걸 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잘숙, 숙종에서 숙을 잠잘숙, 숙면을 취하다의 숙, 잠잘숙을 생각하셔서 별장에서 숙종, 잠잘숙, 숙종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장길산의 난이 일어난 것도 숙종 때였어요. 외우기 위해서. 장길산 하면 길고 길게 살아남은, 안 잡히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고개를 숙이고 다니니까 안 잡히더라. 그래서 숙종 때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동묘 대보단을 설치한 게 숙종 때다. 원래 숙자 들어가는 왕들이 중국 사람 제사를 많이 지내더라. 그래서 고려 숙종, 충수광은 기자사당을 건립을 했고, 조선 숙종은 만동묘와 대보단을 설치해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더라. 그리고 대동법 전국 시행과 대동법 전국 시행하면 상평통보도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대동법 전국 시행을 이글숙, 무르익었다. 대동법이 무르익으니까 전국 시행된 거죠. 그래서 상평통보도 전국 시행은 무르익었다. 그래서 이글숙, 숙종을 이글숙으로 생각하셔서 대동법 전국 시행을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강력한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양반들이 반대하던 대동법을 전국 시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유권 분쟁지, 지금까지도 영유권 분쟁이 되고 있는 간도와 독도, 청나라 중국과 간도를 놓고서 일본과 독도를 놓고서 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 숙종 때더라. 숙종 때 안용복이 활약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확인해 받고 왔고요.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어떤 결정을, 이 씨앗 단초를 남겼다. 그래서 영유권 분쟁지인 간도와 독도 관련된 안용복 활약이나 백두산 정계비 건립도 다 숙종 때 있었다. 자, 조선시대 3대 의적 알아야겠죠. 홍길동은 연산군 때, 임꺽정은 명종 때, 장길산은 숙종 때예요. 그래서 홍길동은 의적 중에 가장 유명한 의적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율도국이라는 뭐 소설에 의하면 소설로도 쓰여져서 뭐 율도국이라는 이상국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왕일 때 가장 유명한 의적이 나타난다. 가장 유명한 의적이 홍길동이니까 조선시대 최악의 왕이 누구예요? 연산군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 또라이 왕 연산군 때 홍길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임꺽정은 명종 때다. 외우기 위해서 임꺽정에서 꺽을 꺼이 꺽꺽 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울다에서 명을 울명, 이렇게 한자를 울명이라고 생각하셔서 명종 하면은 아 임꺽정 울다에서 명종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장길산은 길고 길게 살아남았어. 안 잡히고 살아남은 이유는 고개를 항상 숙이고 다녔기 때문에 해서 숙종을 연상하시면 되고, 안 잡힌 이유 또 하나는 광대 출신이라서 도적이 아닌 척, 고개를 숙인 데다 도적이 아닌 척 연기도 굉장히 잘해서 장길산은 살아남았다. 경적 볼게요. 배경지식은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희빈은 원래는 남인이 장희빈을 지지를 해줬고, 남인이 완전 날아가 버리잖아요. 갑술왕국 이후에. 그 다음에는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면서 소론이 경종을 지지했고 노론은 영조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종 때는 소론이 집권을 하고 노론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경종은 신임사화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신축사화와 이민사화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신임사화에서는 소론이 집권을 했고 노론이 날아갑니다. 조선 후기는 거의 노론이 집권을 하는데, 특이하게 경종 때만 소론이 집권을 하면서 노론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신축옥사 하면은 노론인 병약한 경종 대신에 영인군, 영조죠. 영조가 대리청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축출되고 소론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게 신축옥사예요. 이민옥사는 노론이 경종을 독살하려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소론의 고발로 소론이 노론을 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임사화, 신축옥사와 이민옥사를 합친 신임사화는
소론이 집권을 하고 노론을 날려버린, 노론이 날아간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임사화가 소론이 노론을 날린 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신임을 새롭게 왕의 임무를 맡은 신임이 새롭게 부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신임이. 그러니까 숙종이 조선 후반에 숙종이 한 46년간 계속 왕을 하면서 노론이 거의 계속 노론이 집권을 해요. 그랬다가 숙종이 죽고 새롭게 왕에 부임한, 부임한, 이걸 바로 신임이라고 하죠. 신임왕 경종은 어떻게 해요? 노론을 날려버리고 소론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임사화에서는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임사화의 신임에서 신임, 새롭게 부임한 경종은 소론이 지지한 왕이었죠. 그걸 연상을 하시면은 노론이 날아갔구나. 왜? 경종은 소론이 지지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임, 새롭게 부임했다. 누가? 숙종이 계속 왕을 하다가 새롭게 경종이 부임을 한 거잖아요. 숙종 다음에. 그래서 새롭게 부임한, 신임이 새롭게 부임한 왕 경종이 노론을 날려버린 게 신임사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연결을 보면 신임사화에서 앞에 신임이라는 게 새롭게 부임한, 그래서 새롭게 왕으로 부임한 경종을 연상하시면 돼요. 신임에서. 그러니까 숙종이 46년간 왕을 하다가 새롭게 왕에 부임한 경종, 신임 경종. 그래서 신임사화는 신임 경종을 연상하시면 경종은 서론이 이제 지지했던 왕이니까 소론이 집권하고